한 호텔에서 동급생을 위로해주고 있는 이 남자.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 뺨을 맞고 또 친구에게도 한 대 맞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주인공에게 일어났을까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래서 어설프고 서툴렀던 그 시절의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쿄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20살 모리사키 타쿠. 그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향인 고치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고치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그는 아름다웠던 고등학교 추억을 떠올립니다. 고등학교 보충 수업을 빼먹고 식당에서 주방보조 알바를 하고 있는 타쿠. 그는 친구 마츠노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학교로 갑니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는 마츠노. 이때 반장인 마츠노 반으로 전학 온 도쿄 출신의 무토 리카코를 학교 앞에서 만나 잠시 소개시켜줍니다. 타쿠는 무토와 짧은 인사를 하고 마츠노와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마츠노는 타쿠의 말을 듣지 않고 무토만 걱정합니다. 마츠노가 무토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안 타쿠는 괜히 화가 나죠. 타쿠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겉모습밖에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츠노의 장점을 모를 거라 생각하니 화가 났던 겁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무토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 테니스부 학생을 압도하는 테니스 실력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선풍을 일으킵니다. 이런 무토의 행동을 마츠노에게 말하는데 마츠노는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目立ちすぎっちゅうことはないろ。でも、武藤が今クラスで宇宙がやっぱりいろいろ目立つ気かなとか思いよったもんやき。 반장이라서 무토를 신경 쓸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에게 무토의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힘들 무토에게 잘해줘라는 어머니. 시간이 지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하와이로 왔습니다. 이때 느닷없이 무토가 타쿠에게 가져온 돈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반장인 마츠노에게 타쿠가 알바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찾아온 것이죠. 무토의 미인계에 타쿠는 예상보다 2배 많은 6만 엔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하와이 수학여행은 끝이 납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며 타쿠와 무토는 같은 반이 됩니다. 또한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무토는 고아마 유미라는 단짝 친구가 생기죠. 그러던 어느 날 유미에게 전화가 옵니다. 다급한 유미. 무토와 2박 3일로 오사카의 콘서트를 보기로 했답니다. 근데 막상 공항에 도착해보니 무토는 오사카가 아닌 도쿄행 비행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여려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도쿄로 못 가겠다는 유미. 알고 보니 무토는 도쿄에 있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 도쿄행 비행기를 샀고 그 비용은 타쿠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유미가 타쿠에게 전화한 것이죠.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걸 알고 화가 난 타쿠는 공항으로 갑니다. 유미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쿄에 가지 말자고 하지만 무토는 도쿄에 못 가게 하는 어머니 몰래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이 무너질까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타쿠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미는 몸이 안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무토는 콘서트 티켓 비용이 아까워서 혼자 가는 것으로. 무토와 유미는 바로 이 제안을 승낙하죠. 정신을 차려보니 타쿠가 유미 대신 도쿄행 비행기에 타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혼자 도쿄에 가게 된 무토가 마음에 걸린 타쿠는 혹시 하는 마음에 도쿄에 같이 가줄까 물었는데 무토가 이를 바로 수락해버린 거죠. 그렇게 도쿄에 도착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무토 집까지 향합니다. 으리으리한 무토의 집을 보고 놀란 마음도 잠시 무토는 인터폰으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온 무토를 보고 다소 놀란 것 같은 아버지. 무토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방을 보고 싶다고 올라갈 때 아버지는 타쿠에게 로비에서 잠시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정체 모를 여자가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맞습니다. 잠시 후 무토 대신 아버지가 내려와 타쿠가 묵을 숙소를 예약했다며 약도와 무토가 빌렸던 돈을 같이 전해줍니다. 호텔에 도착해 집에 전화를 건 타쿠. 今僕東京におるが。東京？何朝おったやんか。けんど飛行機でバーッと東京まで。
이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타쿠는 서둘러 전화를 끊습니다. 武藤 갑자기 울면서 호텔 방으로 들어오는 무토. 그녀는 청구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니까 자기도 여기서 머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타쿠의 품으로 달려가 더 울기 시작합니다. 코코아이를 마시며 자신은 부모님이 이혼할 때 아버지 편이었는데 도쿄에 와보니 아버지는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코코아이 때문인지 이야기 도중 잠들어 버린 무토. 침대에서 자는 무토 때문에 타쿠는 욕조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무토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타쿠를 무시하고 유미와만 친하게 지냅니다. 타쿠는 마츠노와 이야기를 하던 중 무토와 여행 다녀온 사실이 정교에 다 소문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결정적으로 호텔에서 하루 같이 보냈다는 사실은 마츠노가 무토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는군요. 마츠노가 무토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타쿠는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리고 무토를 불러내. 그런데 여기서 잠깐. 타쿠는 왜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난감해하며 화가 났을까요? 마츠노가 친구여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타쿠에게 마츠노는 특별한 친구라서 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일 당시 학교 측은 불합리하게 수학여행을 취소해버리죠. 부당한 조치지만 아무도 의의를 제기 못할 때 타쿠와 마츠노 둘만이 용기를 내 의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둘은 수학여행 중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 처음 만나게 되었지만 각자의 의견서를 보면서 すごいな。待つのは10年後20年後のことを考えちょるがか。 이렇게 타쿠와 그는 비록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같은 반이 되지 않았지만 매일 보지 않아도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친구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무토를 불러낸 타쿠는 お前のおかげでえらい迷惑したかぞ。最低だよお前は。ずいぶん友達思いじゃない？もういいでしょ？ 이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 나고 도쿄 여행은 자신과 무토에게도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한 걸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을, 고교 시절 마지막 행사인 학예제를 준비하는 학생들. 하지만 무토는 돕지도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같은 반 여아구들이 무토를 불러내 뭐라고 하지만 기죽지 않는 무토. 그리고 그걸 우연히 엿보게 된 타쿠. 실랑이가 끝나고 타쿠는 무토 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당황한 무토. 하지만 타쿠는 실랑이에 기죽지 않았던 무토를 칭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バカ！あんたなんか最低よ！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무토는 울면서 달려가 버립니다. 이때 울며 달려가는 무토의 모습을 본 마츠노가 나타납니다. 당황한 타쿠는 방금 전 무토가 겪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お前止めんかったがか。 그리고 마츠노에게도 한 대 맞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는 마츠노. 이때 타쿠는 내일이면 다시 예전처럼 마츠노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졸업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타쿠, 무토, 마츠노는 각각 다른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고치 공항에 도착한 타쿠. 이렇게 타쿠의 고등학교 회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森崎待つの。 그 사건 후 한마디도 하지 않은 둘이지만 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실 마츠노가 타쿠를 태워준 것은 전부터 하지 못한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ずっと謝ろうと思いよった。殴って悪かったな。 타쿠는 그의 대답으로 같이 산책을 가자고 합니다. 카츠라항에 도착한 둘은 아무 말도 없이 1시간을 그곳에 있으며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동창회,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졸업 후 무토를 만났다는 한 친구가 그녀의 근황을 타쿠와 마츠노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무토에게 각자만의 추억이 있는 둘은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하죠. 동창회가 끝나고 주인공과 몇몇은 야간 산보를 즐깁니다. 그리고 운치 있는 코우치성을 바라보며 이 애니메이션은 끝을 향해 갑니다. 바다가 들린다는 일본 소설가 히무로 사에코가 쓴 라이트 노벨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이트 노벨은 1권과 2권으로 구성되며 1권은 주인공 모리사키 타쿠의 고교 시절에 대한 회상과 도쿄를 배경으로 한 현재의 대학 생활과 동창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2권은 무토와 타쿠가 재회한 후 도쿄에서 같이 지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쉽게 애니메이션은 1권의 내용까지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주 배경은 고치현 고치시입니다. 실제로 원작자인 히무로 사에코가 소설을 쓰기 위해 고치에 방문을 하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작가팀도 실제 고치시의 배경을 담기 위해
치밀한 로케이션 작업으로 당시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배경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90년 당시 세계 경제력 2위를 과시하던 일본답게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하와이로 가는 시대상도 보여줍니다. 또한 레트로한 느낌이 강한 90년대 일본 특유의 감성을 애니메이션에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시티팝 관련 영상에 맞습니다. 바다가 들린다의 배경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잘 합쳐졌기 때문인지 이 작품을 볼 때면 고등학교 때만 느낄 수 있었던 순수하고 서툴렀던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 설레임과 여운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구와 지인들이 뭔가 순수한 사랑 영화를 찾을 때 저는 꼭 영화 대신 이 애니메이션을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고 좋던 싫던 그거는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지만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한 번쯤은 공유하고 싶어서죠. 여담으로 이 작품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제작하였지만 지브리의 신인 애니메이터 육성을 위해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기존의 명성을 쌓았던 제작진들이 작품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상이 완성되었을 때 상상 이상의 좋은 평을 받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 작품을 라이벌로 생각하여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기존의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등장인물들이 모두 고등학생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라 이 작품을 묻어버리고 싶었던 미야자키가 귀를 기울이면을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서인지 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청춘의 냄새가 풍기는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귀를 기울이면보다 바다가 들린다를 더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중반부 학교 축제 행사장에 카메오로 앉아있는 붉은 돼지 주인공 포르코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순수했고 아름다웠던, 그래서 서툴렀던 시절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다가 들린다를 추천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